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지금 한여름이 된 느낌이라서 오늘도 38도까지 올라갔더라고. 38도요? 아까 보니까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 오늘이 역대 제일 더운 날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이제 여름 캠프를 또 가거든요. 네, 다 같이 물에 입수할 준비 됐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몰랐나요? 네. 지금 알았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물에 입수하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있기. 그냥 오빠를 넣고 가두죠. 아, 그럴까 차라리? 문을 좀 잠그고. 그 어떤 주제가 혹시 캠프의 주제가 비니체험. 입수까지는 원래 있던 캠프 같은데 동굴에 들어가서 밤새 있어야 된다고요? 네. 누구를 위한 캠프인가요, 그게 대체? 어쨌든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안 되는데요. 동굴에 들어가기 싫은데요. 아니, 즐거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볼 텐데, 오늘 사연이 유독 집과 관련된 사연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집터 이런 거와 관련된. 그래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성함을 편의상 윤희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희 씨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떠서 한번 보기 시작한 이후에 출퇴근하거나 자기 전에 꼭 보게 되는,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린 이 채널에 자기도 조금은 신기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셨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어. 2년 전에 이 윤희 씨의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선망 증상이라고, 왜 환청이나 환시라든지 막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치매 비슷한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는 뜬금없이 윤희 씨를 보더니, 아유, 너네 집이 너무 어둡다. 좀 밝은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할 걸 그랬어. 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 윤희 씨가 원래는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았다가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너도 너의 살 길이 찾아야 되지 않겠냐, 독립을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당시에 어양동의 투룸 빌라로 이사를 해서 독립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유, 더 밝은 데로 구해줄 걸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닌데? 지금 집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윤희 씨는 어머니가 더 좋은 집으로 못 구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괜히 그런 말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찜찜한 이유가 어머니가 원래 아프시기 전부터 무당집에 가면은 신기가 있다 라거나 아니면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꿈이나 이런 촉이 굉장히 맞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원래 들으셨던 분이라서 엄마가 아무리 선망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왠지 좀 저 말은 뭔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이제 내가 혼자 살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나 보다 라는 마음에,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집 마음에 들어. 하나도 안 어두워. 집 되게 밝아 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희님이 그 집이 뭔가 어둡다거나 안 좋게 느껴지진 않았었대요.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어머니한테 당시에는 사실대로 말을 못했었는데, 독립을 하면서 당시에 사귀고 있던 동갑 남자친구와 그 집에서 동거 생활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안 무서웠던 거야. 밝았네요, 집이. 그 집이 맞아 크게 무섭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자친구가 위로를 해주면서 남자친구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욕실에서 씻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뭐라고? 라고 하면서 문을 벌컥 열더니,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면은 이상하다. 분명히 밖에서 네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제 담배 피려고 혼자 베란다 쪽에 있다가 갑자기 또 거실을 탁 돌아보면서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묻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꾸 환청같이 뭐가 들리는구나. 처음에는 윤희 씨도 남자친구가 좀 보기보다 귀가 좀 어둡나?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점차 더 상황은 안 좋아져서 당시에 윤희님은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좀 더 프리랜서처럼 밤에 늦게 일하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 윤희 씨가 자고 있는 한밤중인데 갑자기 남자친구 귀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막 얘기하는 소리가 집에서 들린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주말에 이제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6시쯤이 다 돼서 그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당시 윤희님네 그 집은 엘베가 없는 3층 집이었대요. 빌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근데 계단을 뚜벅뚜벅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현관까지 이제 몇 계단 안 남은 지점에서 향 냄새가 갑자기 엄청나게 그 복도에 한가득 나더래. 올라오니까 2층에서 이제 3층 올라올 때 그래서 누가 향 피웠나? 갑자기 왜 이렇게 향 냄새가 나지? 하고 나머지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집 현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선명하고 컸는지 당시에 남자친구는 윤희가 내가 너무 밤새도록 술 먹고 친구들과 놀고 이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놀고 있었구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치고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소리는 환청이었고 집 안은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곤히 자고 있었대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분명히 집 앞에 그 비번 누르기 직전까지도 자기는 확신을 가졌대. 왜냐면은 너무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가 술 취해서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이 집안에서 자꾸만 여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라든지 뭔가 웃는다든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라고 했고 농반진반처럼 분명히 이 집에는 뭐가 있다. 너가 지금 안 느끼는 건데 못 느끼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때마다 윤희 씨는 아니 뭐가 있어 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하고 웃어 넘겼는데 그 웃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또 무슨 일이에요? 어느 주말에 윤희 씨가 평소처럼 이제 주말을 보내다가 초저녁에 피곤해갖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꿈에 안 나오던 어머니가 그날 처음에 꿈속에 나왔대. 꿈에서 어머니는 아프시기 전에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보였었고 당연히 꿈이니까 돌아가셨다는 생각도 안 들었겠지. 그래서 예전처럼 모녀가 다정하게 같이 장을 보는 그런 일상적인 꿈이었는데 엄마의 그 촉감이라든지 그 냄새까지도 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하면서 그 일상을 되게 행복하게 보내다가 스르륵 눈이 떠져서 자연스럽게 꿈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해가 이제 약간 저물 때였는데 잠자는 틈에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방이 컴컴한 상태였었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맡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윤희 씨를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순간 쫙 들더래. 자기가 눈을 떴더니 너무 깜짝 놀란 윤희 씨가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에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당시에 그 안방 구조가 좀 특이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리면은 그 대각선에 거울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대요. 근데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바로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방금 느낀 그 여자의 뒤통수가 보였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윤희 씨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뭐야 도둑인가? 귀신인가? 아닌데? 근데 거울에 보일 리가 없잖아. 여잔데? 그럼 여동생이 왔나? 뭐지? 하고 별별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다 들었고 당시에 윤희 씨가 자고 있던 그 안방에는 한쪽 벽면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친구들,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벽에 따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 머리맡에 있는 여자로 보이는 그 그림자가 한참을 윤희 씨를 이렇게 내려다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사진이 붙어 있는 벽 쪽으로 향해 가는 듯 하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잠결에 겪은 일이라서 윤희님은 아 내가 혹시 꿈을 꿨나? 내가 아직 완전히 다 못 일어난 상태라서 헛것을 봤나? 라고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나서 설잠을 조금 더 잔 후에 다시 일어났는데 방금 경험했던 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너 방금 우리 집에 왔다 갔냐? 혹시 여기 서 있었냐? 라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여동생은 아,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언니 혹시 엄마가 왔다 간 거 아니야?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대요. 왜냐면 엄마 꿈을 꾸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동생은 소름 돋아 엄마였던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했었고 윤희 씨님은 진짜 그런가? 엄마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그 전화 내용을 다 듣더니 윤희야 우리 며칠 전에 어머니 영정사진 안방으로 옮겼잖아. 진짜 어머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옷방에 있는 서랍에 보관을 했었는데 그 서랍이 고장나면서 바꾸면서 그거를 안방에 있는 서랍장으로 며칠 전에 옮겼었대요. 그 이후에 어머님 꿈을 꾼 거네요. 그치. 그러면. 그리고 윤희님의 머리맡에는 바로 그 서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한두 달의 시간이 흘렀고 당시에 이제 윤희님은 그냥 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당시에 윤희님이 절친의 어린 아들과 친해가지고 종종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윤희님이 그 아이와 영통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 아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친구랑 영통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아들이 막 이모 이모 하면서 막 이제 영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쭈니 너무 귀엽다 하면서 막 하고 웃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그 친구 아들이 누구야 이모 누구야?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희 씨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 아들이 방금 웃은 거 누구야? 라고 되물었대. 그래서 이 윤희 씨가 이모가 우리 쭈니 너무 귀여워서 웃었나 보지. 자기가 내가 웃었나 보지 라고 했더니 친구 아들이 아니 이모 말고 방금 다른 사람이 깔깔깔했어 라고 해서 윤희 씨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야 지금 여기 나밖에 없는데? 당황해하자 영통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옆에는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옆에서 아니야 나도 들었어. 네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난 당연히 너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았지 라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그럼 옆에 남자친구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고 당시에 남자친구는 씻고 있었고 거리도 꽤 이제 영통하는 데랑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대. 그래서 윤희 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 주변을 비춰주면서 아니야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여기 혼자 있었어. 나 혼자 애기랑 쭈니랑 같이 영통하고 있었어 라고 했더니 친구와 그 친구 아들은 이상한데? 너도 들었지 하면서 두 사람이 진짜 다른 목소리를 들었었대. 그리고 나서 영통을 찜찜하게 끊고 나서 이후에 씻고 나온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전날 새벽에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지나서 베란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여자가 깔깔깔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여자친구가 깼나? 얘가 깨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나? 라는 생각에 남자친구가 다시 뒤로 돌아서 윤희 씨를 봤더니 윤희님은 자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들렸는지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담배를 못 피러 왔었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들은 거잖아요. 담배를 포기할 정도면은 확신하다는 건데 이게. 담배를 못 피고 그냥 돌아와서 잤대. 너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윤희님의 남자친구는 친누나가 있었는데 그게 친누나랑 윤희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대요. 근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이제 친누나랑 같이 한잔 하러 나가서 그냥 그래 갔다 와 나는 안 갈래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남자친구가 이제 술김에 그랬는지 윤희님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얼떨결에 윤희님이랑 그 친누나랑 통화를 하게 됐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윤희님이 어색하게 언니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그 언니가 그래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누나가 욕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삐, 야 이 멋
삐 하면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이가 안 좋긴 했어도 이렇게 통화로 욕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욕을 막 하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안 좋게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언니도 이제 차분해진 다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친누나가 한다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 방금 너랑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먼저 나한테 욕했잖아. 그럼 그건 누구야?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말에 의하면은 처음에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화기에서 누군가가 야, 이 뭐 같은 거 사!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었대. 와. 그러니까 당연히 누나 입장에서는 윤희 씨가 했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욕을 했었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목소리가 여자는 맞지만 너 목소리는 아니긴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뭐가 있나 보네, 집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상한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집에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걸로 우연히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게 됐는데 이 집에 데리고 온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연사로 강아지가 죽게 되면서, 물론 어리니까 죽을 수는 있지만 이분이 이제 집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생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집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혼란스러웠었대요.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이 집에 사는 3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경찰서와 법원을 가야 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긴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집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여기 집에서 좋은 추억도 많고 하지만 사는 동안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윤희 님이 이 집에 있었던 게 정말 저희 엄마였을까요? 일단 이렇게 물어보셨고, 또 엄마 제사를 저희 지금 그 집에서 지냈었는데 그때마다 향을 피우고 문도 열어놔서 앞에다가 그 문 앞에다가 다른 귀신들을 먹으라고 제사밥을 항상 놓곤 했었대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맨 끝에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대박이다. 와, 근데 진짜 어떤 터에 들어가니까 우환이 엄청 많이 생기는 케이스였던 거네요. 와. 일단 그 분들이 3년 동안 거기 사셨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게 저는 약간 결론을 모르니까 아, 그래서 뭐 이사를 갔다거나 뭔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약간 강심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예를 들어 그 남자분이라고 치면 담배 피러 갈 때마다 덜덜 떨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괜찮겠지? 담배 피러 갈 때 막. 근데 대단하시네. 상은 씨는 그럼 못 살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사를 못 그러니까 가는 이게 상황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와, 일단은 말도 안 되지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네. 누군가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지 혼자 있었어 봐 너무 미칠 것 같아. 근데 저는 어머니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딸, 내 새끼한테 이렇게 두려움과 우환과 이런 것들을 다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어머님이 그러실까? 그리고 뭔가 깔깔깔깔 웃고 이런 것도 그렇게 딸을 걱정하던 어머님의 그런 스탠스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붙은 그런 죽음과 관련된 짜잘한 귀신들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꿈에 잠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집에 존재하는 이 여자 웃음소리라든지 여자 목소리는 내가 봐도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흉내는 낼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윤희 씨한테는 엄마가 가장 약한 그거다 보니까 어머니 흉내를 내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봐도 어머니는 아닐 것 같고, 또 제사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제사 날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집 앞에다가 뭔가 귀신을 먹으라고 냅두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제사 날에 우리 당연히 집 앞에다가 두잖아요.
안에 들어오지 말고 당신들도 먹으세요 하고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막 뭐 제사할 때 밖에다 놓는다고 해서 뭐 귀신이 더 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집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집이 지금 3년 동안 초상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붙은 이런 죽음과 관련된 짜잘한 귀신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보통 이런 사연들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시는 게 내가 집을 잘못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안 풀리는 건데 일단 원래 인간은 자기 잘못보다는 어떠한 거를 원인을 찾고 싶어 해. 다른 데서 외부 요인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집터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집은 많이는 없어. 내가 점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집터라기보다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집터랑도 맞아 떨어지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기운이 좋으면은 이 집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최근에 이분들의 얘기는 진짜 심각한 얘기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집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을 겪으신 분을 내가 실제로 봤거든. 근데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은 너무나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진짜 집터를 최악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 되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조상도 거의 무력화될 정도로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집에 터가 엄청 센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족들의 개개인의 운이라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안 좋은 일 생기는 거를 봤거든요. 개인의 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무력화돼. 선생님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운이 안 좋으면 그런 집터를 찾아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이 괜찮았는데도 그런 집이랑 연이 된 거는 그냥 잘못 간 건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내가 혼자 살고 내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가족 단위가 되면은 부부 사이에도 나는 집이 별론데 남편은 또 마음에 들어해.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또 마음에 들어. 이거일 수가 있잖아. 두 사람이 또 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라든지 혹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게 다 중요한 것 같긴 해. 집을 선택할 때도. 개개인의 또 기운도 다르니까. 근데 보통은 영향을 덜 받긴 해요. 근데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개인의 운도 다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집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운이 다 바뀌었어. 그냥 터가 아예 박살난 거. 터가 박살난 집이었어. 그리고 아무튼 심각한 집이었어. 이거는 제가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심각했어. 진짜 제가 저 보면 소름이 자꾸 돋아가지고.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은 내가 그 집을 보려고 했더니 그 집 주소를 듣고 그 집을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문을 쾅 닫으면서 보지마! 이러면서 닫았어. 그래갖고 내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뭐야? 근데 이랬다니까? 엄청 심각하네요. 여자애가 갑자기 보지마! 이러면서 문을 팍 닫더라니까. 아니 영어로도 그 정도로 보일 정도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촬영 끝나고 얘기해 줄게. 이 정도로 보인 데는 이유가 있어. 진짜 심각해.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손님들한테 운이 안 좋으면 그런 집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안 좋은 집 들어가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집들은 저희가 만약에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터굿이나 그렇게 가야 돼요? 죄송한데 혹시 교육 오셨나요? 이건 궁금해서.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공포 라디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애기라 궁금해가지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 또 유니 씨를 위해서 선생님만의 좀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없을지. 오빠가 동굴에 들어가면 돼. 동굴 들어가서 유니 씨를 위해서 저는 모르는 기도하세요. 사람인데 유니 씨 괜찮아서.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라는 게 쉽게 갈 수가 없고 이분들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 좀
강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게 어떠한 물론 비방이나 이런 걸 풀면 좋죠. 근데 이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분들이 살면서 막 어떠한 걸 지금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잘린다든지 진짜 몸이 아파진다든지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소리가 들리고 아 찜찜해 근데 무시해야지 이런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또 다른 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냐 이걸 좀 중시하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분이 지금은 되게 심각했으면 무당집에 가셨겠지. 근데 자기들도 아직은 긴가민가해 하는 상태로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진짜 심각해도 당사자들이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여기면은 무당이 아무리 옆에서 위험합니다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가 진단을 하려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를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무리 뭐 주변에서 야 이 집 진짜 안 좋아, 이 집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정작 사는 당사자들은 안 좋긴 하고 뭐가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럼 우리 살아야 돼 이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 변화를 줄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좀 이성적인 자가 진단은 그걸 한번 근데 이게 너무 세. 그래서 제가 강도를 얘기한 게 이게 이런 판단이 안 설 정도로 너무 세. 막 그러면은 이게 다 필요가 없죠. 뭐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우울감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말이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이게 진정한 꿀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맞아. 뭔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집과 관련된 다음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메일로 마마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영상은 꼭 일요일에 한 주의 마무리는 호신마마님과 함께 라는 구호에 맞춰서 꼭 지켜주세요. 마마님의 건강? 내 알 바 아닙니다. 꼭 올려줘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링겔 투혼하셔도 좋고 병실 침대 촬영도 대환영입니다. 그럼 항상 응원할게요. 하고 응원이 맞나요? 써주셔서 제가 빵 터졌어요. 네,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사연은 소개가 안 되고 이 멘트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읽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찐팬이 아닌가. 건강 따위 중요치 않다. 나에게 컨텐츠를 달라.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목이 10년 살았던 집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목부터 믿음직스러워. 10년 사셨대. 그리고 제가 이분을 성함을 편의상 선지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안이나 영적 능력은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10년 정도 살았던 집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경험을 해서 그때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이제는 꽤나 시간이 지났기에 온 가족이 모이면 술안주로 삼을 만큼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오기까지도 좀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 사연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선지 씨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대요.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5인 가족이 살았었는데 그 집은 강원도 평창의 어느 시골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그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집들은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법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시골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특이하게 선지 씨네가 이사한 그 집은 시골집스럽지 않게 장미꽃이 대문 위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마당에 정원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디귿자 모양의 아주 크고 멋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런 비슷한 집을 볼 때마다 어머니도 그렇고 선지 씨도 늘 부러워하곤 했었는데 이 집이 이제는 우리 집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예쁘고 크고 이런 집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쯤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집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선지 씨는
미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날들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도 혼자 깨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도 새벽 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쿵 하고 방바닥에 진동이 느껴질 만큼의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가 터졌나? 아니 뭐가 진짜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마당을 봤는데 그냥 컴컴하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할 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뭐야 잘못 들었나? 라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소리가 나고 또 며칠 뒤에도 또 그 소리가 나고 자기가 새벽에 깨어있을 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났던 거야. 그래서 아 이게 혹시 나한테만 들리는 소린가? 라고 좀 의심을 했는데 어느 주말에 그날은 선지 씨와 친언니와 남동생까지 같이 새벽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셋이 다 그 소리를 들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잘못 들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마당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 근데 그 소리로 치면은 진짜 거의 이 정도면 뭐가 하나 무너져 내렸어. 이런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그치. 이 정도의 큰 소리인데도 사실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밖에 누가 왔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잖아. 마당 저쪽인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골의 그 늦은 시간에 누가 남의 마당에 와가지고 집안의 가장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상은이면 상은아! 상은아! 이러면서 계속 부르시더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거다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남의 이름을 부르냐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밖에 나가보시겠다고 자꾸 그러셨대.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라고 무섭다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했지만 말리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아버지는 결국 문을 열고 마당을 나가보셨고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갸우뚱하시면서 아 진짜 내가 잠결을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 온 후 유난히 선지 씨가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이게 그냥 밤에 잠잘 때만 눌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다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옆에 잠깐 존 거야. 근데 그때도 가위에 눌린다거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가위에 눌리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릴 정도였대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거는 그 집에서 동물만 들어오면 그렇게 다 죽어나갔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굵은 쇠사슬로 묶어놓은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가 그 굵은 쇠사슬을 끊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오자라고 해서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걔가 집 안으로 안 들어오고 집 마당인지 집 마당 근처를 배회하다가 대문 앞에서 죽는 황당한 일들이 생겼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걔를 키우지 말자가 돼버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 중에서 특히나 가장 무서웠고 선지 씨의 기억에 남은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날은 이사한 후에 처음으로 친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대, 이 집에. 그래서 할머니는 거실에서 남동생이랑 같이 주무셨고 언니랑 이제 선지 씨는 같은 방에서 그날 잠을 자게 됐었는데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내렸었대요.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었는데 딱 깊이 잠들기 직전에 어렴풋이 약간 이런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들리지? 하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엄청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눈이 겨우 떠졌는데 이 동네 자체가 가로등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인지라 집안에 불을 끄면은 진짜 그냥 어두컴컴한 그 자체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 뜨면은 어두워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눈을 떴는데 눈앞이 온통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라고 했는데 그 눈앞으로 그 하얀색에 뭔가 약간 주름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약간 바느질한 그런 바느질한 그런 바느질 땀 있잖아. 그런 게 보이더래. 그래서 이분이 뭐지 하면서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눈앞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천장 쪽으로 그 물체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그게 하얀색 버선이라는 걸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버선이면 버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서서히 멀어지니까 그제서야 자세히 보인 거야. 어떠한 하얀 옷을 입은 어떠한 버선발이 이분을 누르고 있는 그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통 새하얗게 보였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근데 워낙 가위에 많이 눌렸다고 했잖아. 그 집에 이사 온 뒤로부터. 그래서 자꾸만 가위에 눌리고 헛것도 보고 했던 그 기간이라서 당시에 아버지가 또다시 이상한 걸 보면은 차라리 욕을 해라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이분이 너무 무서운 상태였는데 그 순간 겨우겨우 목소리를 내서 너 누구야? 사람도 아닌 게 왜 나한테 이래? 썩 꺼져버려! 라고 진짜 용기 있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만 같았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천장 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더니 옆에 있는 벽 쪽으로 가듯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잠들기 전에 그 들렸던 그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또다시 났고 이분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에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뛰쳐나갔는데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나오니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실에 나갔을 때는 그냥 좀 이상한 걸 본 것 같다 라고만 말하고 잠깐 서 있다가 이제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저게 또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야 네가 자꾸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어릴 때는 별걸 다 봐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은 가위에 눌릴 때만 되면은 이런 흰 버선이라든지 흰색 약간 그런 한복 같은 걸 입은 형체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이분이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잘 때 불을 켜고 자는 게 습관이 돼버렸대요. 아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귀에다 대고 막 찢어지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가위에서 풀어내려고 막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 옆에서 어머 제 얼굴 꼬락선이 좀 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분이 반응을 안 해주면은 심심해 옆방이나 놀러 갈까? 하면서 이제 옆방으로 사라지는 그런 여자의 형체도 봤었대요. 대박이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선지 씨가 이제 그 집에 오래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좀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분의 취미는 라디오를 듣는 거였는데 이제 이분이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라디오 전원을 콘센트에서 뽑아서 분리를 시키고 나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라디오 안에서 나오는 남자의 음성 소리 때문에 이분이 잠에서 깬 거야. 근데 너무 졸음이 몰려오다 보니까 눈을 감은 채 아닌데 내가 분명 아까 라디오 콘센트 뺐는데 그 착각이었나? 내가 안 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디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었대요. 어떤 남자 목소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정확하게 들었던 게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핑클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대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굵은 목소리로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게 그 핑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더 굵어지더니 테이프가 늘어난 것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게 다 이제 그냥 끝나버렸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간 눈을 뜬 거야. 소름 엄청 끼치는데요 지금?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당연히 라디오의 전원도 꺼져 있고 콘센트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라디오를 갖다 버렸대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선지 씨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이 친척들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모들이나 외할머니가 봄, 가을로 이 선지 씨네 집에 나무를 뜯으러 주변에 산이니까 나무를 뜯으러 이 집에 오곤 하셨는데 밤에 자다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떠드는 소리에 깨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은 어머 농작물 훔치려고 누가 도둑이 한가득 들었나 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보면 아무도 없다든지 그런 일들도 겪으셨대. 그래서 이모들은 어머 저 집이 좀 이상하다. 근데 쟤네는 저런 집 살면서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집에 살고 있지? 라는 뒷얘기도 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거의 온 가족들이 다 듣거나 겪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당시에 선지 씨와 이제 남은 뭐 언니라든지 남동생은 다 학교를 가고 나서 엄마가 실제로 무당분을 집에 데리고 왔었대. 잘하셨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근데 집터가 너무 세서 그냥 이사를 가거나 이사가 가기 싫으면 큰 구슬에서 눌러야 된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첫 집이라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 가기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 꿈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 이 집에서 나가라면서 막 화를 냈다거나 다들 빨리 이사 가라면서 여기는 사람 살 집이 못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막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 그러면 그 여자 귀신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 집에서 거의 10년 정도를 사셨는데 남들은 한 번 겪기도 힘든 교통사고를 거의 석 달에 한 번꼴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겪었었고 근데 신기한 거는 교통사고를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크게 다치거나 하는 건 없었대. 또 부모님의 농사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야금 다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사도 사실은 왜 나왔냐면은 빚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빚만 잔뜩 져서 아주 힘든 상태로 그 집을 이제 나오게 되셨던 거야. 아이고 첫 집인데. 근데 신기하게 그 집에 이사를 나온 후에는 빚도 갚고 자리도 잡고 이분도 가위에 한 번도 안 눌리고 잘 지내고 있대. 아,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네요. 대박이다. 와, 집 터가 세서? 아니면 집이랑 안 맞아서 둘 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왜 이 집 올 때 막 시골집스럽지 않게 너무 이쁘고 좋다 했었잖아.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 집을 사기 전에 그 집이 공실이었대요. 그리고 왜 그 집을 살 수 있었냐면 엄청 헐값이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살기 전부터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몇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되다가 헐값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사셨던 건데 그 전에 사셨던 분들도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셨던 거래.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 집주인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자식분들이 그 집을 처분한 거였었대요. 얼마나 터가 안 좋거나 세면은 지금 몇 가족을.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라고 했잖아. 시골은 왜 소문이 다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사 가고 나서 그 집이 또 방치돼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이 산 거야. 근데 그 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년 살지 못하고 빚을 지고 그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었대요. 대박이다. 완전 거의 저주받은 집 느낌이네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 집에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 집에서. 결국 그 집은 동네에서 다들 꺼릴 만큼 흉흉한 집으로 소문이 났고 몇 년간 계속해서 방치되다가 지금은 민박집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민박집도 주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잖아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약간 마을에서 사들인 개념으로 지금은 해서 지금은 민박집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도 이제 방치된 채로 있으니까 마을에서 사들였다라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민박집. 그러면 그분들은 짧게 오가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피해는 없겠죠? 그래도 좋진 않겠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까지 했으면. 그러면은 그 가족분들이 약간 뭔가 조상덕이 강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그런 안 좋은 터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맞아. 저였으면은 바로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대학교를 간다든가 뭔가 그런 엄마 선택을- 아빠는 집에 두고. 또 그것도 그러네. 아니 왜냐면 아까 너무 소름 끼친 게 그 라디오에서 핑클 막 너를 사랑해 낄낄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도 막 하면서 무섭네 내가 하면서. 근데 죄송한데 너를 사랑해는 SS 노래고요. 죄송합니다 핑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약속해줘 그러니까 약속해줘 이렇게. 낄낄낄낄 와 그때 너무 상상하면서 듣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사연 보니까 진짜 안 좋은 일이 많았네. 근데 10년 동안 사셨던 게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안 좋은 건 알지만 계속 외면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집이고 내가 학수고대에서 온 집인데 아닐 거야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연만 접하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안 좋은 집이면 빨리 나왔어야지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맞아 에이 아니겠지 에이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넣고 보니 이제야 보니 이상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농사일로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들이 너무 외관상으로는 좋은 맞아. 집인데 저 같아도 떠나기는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났어. 내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인데 네. 일단 지인은 이런 쪽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집을 이사를 가게 됐대. 근데 그 집이 이제 약간 회사에서 왜 어떠한 지원금이 나오고 야, 사택처럼 근데 그게 해외다 보니까 개념이 좀 우리나라처럼 사택을 딱 정해놓고 그 집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집에서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집을 정하면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해외에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가 되게 좋은 집이었다고 들었어. 2층짜리인가 3층짜리 집이었어. 그 대저택이었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막 뭐 가정부가 있었대요. 근데 가정부가 있으면은 그 집은 이전에도 이분들이 가정부가 있었는데 해외예요. 참고로 해외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집만 이상하게 그 집에만 들어오는 가정부들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막 갑자기 침실에 들어가고 막 시계를 훔쳐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족들이 휴가다 보니까 어디로 우리 떠났다가 올게 해서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광란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다든지 가정부가 지 친구들 다 초대해갖고 근데 보통은 들키면은 막 사과해야 되잖아. 근데 더 큰 소리로 내일 오기로 해놓고서 왜 오늘 왔냐면서 해갖고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오는 가정부들마다 다 빨리빨리 다 해고당하고 그리고 그 집에 계시면서 아무튼 부모님도 되게 안 좋으셨어. 결국에는 직장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동안 되게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아. 해외인데도 여기는. 되게 요사스럽긴 하네요. 보통은 그렇게 들키고 하면은 막 잘못했다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막 가정부들이 대놓고 도둑질하고 막 대놓고 막 파티를 벌리고 저희 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외국이라지만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집이 그런 가정부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런 가정부만 거기를 일하러 온 걸까요? 둘 다겠지. 근데 후자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분도 거기에 살면서 많이 다쳤어. 그러면 집 집에 문제도 많아.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더라고. 진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그런 게.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집에 가면은 확실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우리가 다 막 아파야 되고 그 다음 분들은 거의 뭐 전 분들이 야반도주하고 그 다음 분들은 막 돌아가시고 이랬잖아. 거의 그 정도 급인데 그래도 사연자분들은 조금은 조상이 막아줘서 그런지 되게
오랫동안 사신 케이스지. 근데 그래도 집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손해를 조금 겪은 그런 사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박이다. 그래도 누구 안 가신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의 손해를 보는 게 낫지. 또 뭐 신기하게 이사 가신 다음에 또 바로 빚도 다 갚으신 거 보면은 바로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유가 그거밖에 없네요. 집밖에. 그 동네가 어디죠? 전 안 갈래요. 강원도 평창. 평창. 근데 또 역시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분들이세요. 술안주로 얘기하신다고. 네.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응.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아, 지금은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않을까.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집도 그러면 함부로 허물지도 못하고 하니까는 마을에서 그렇게 사들인 거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계속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흉흉한 소문 나고 나면 누가 그 집 허물려고 하겠어. 응. 그럼 잘 안 건드리려고 하지. 약간 못된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거기 민박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터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약에 거기 하루 묵었어. 그럼 저 사람은 괜찮을까? 다음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직접 사는 사람들도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주변 사람들은 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네. 자기가 겪지 않았으니까. 맞아. 맞네요. 아, 너무 못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못했으니까 한번 갔다 오세요. 어디를? 주무시고 오세요. 민박을요? 네, 제가 그러면 주소를 한번 여쭤볼게요. 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도 좀 밖으로 나가야겠어. 근데 우리가 하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으니까 일반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겪을. 근데 오빠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짬바가 어느 정도 차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맞아, 나쁜 생각 했으니까 이제 죄값을 받아야지. 아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 입 밖에 내지 않죠.